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원하는 일들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시험에 많이 적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양수학은 기출을 많이 탄다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나온 문제는 시험 디자인부터 그렇고 이 전까지 나온 것과는 살짝 다른 유형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겨울 계절학기와 2024년에 교양 수학을 들으신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2023학년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답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본인이 문제를 잘 풀었음에도 본인의 풀이보다 더 나은 풀이가 혹시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릴 점은 이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정말 감사하게도 2023년에 교양 수학을 수강해 주셨던 분들이 자원봉사로 문제 풀이 영상을 제작해 주셨고 그분들의 허가를 받아서 그 영상을 이 채널에 업로드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1 기말고사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시행된 기말고사를 해설을 목적으로 하여 촬영되었고요. 네, 저는 화학교육과 2, 3학번 금도현입니다. 네, 기말고사는 일반적으로 5에서부터 9장까지를 범위로 하여서 시행되는데요. 5에서부터 9장까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행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 또는 이제 그 개념들이 행렬을 이용해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행렬의 곱, 뭐 덧셈, 뭐 뺄셈, 뭐 기타 여러 가지 연산들을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의 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 행렬 곱을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또한 행렬식을 빠르게 구하는 법, 또 그리고 외적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빠르게 조금 많이 연습하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풀이 전략부터 조금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어, 1차 정속이 되게 하는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해가 자명하지 않음을 보이면 되는데요. 이게 5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음 방정식의 해가 자명하지 않음을 보이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모두 0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차 정속임을 보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1차 독립임을 보이게 하는 것은 되게 쉬운데 이런 식으로 1차 정속임을 보이는 것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행렬을 배웠으니까 다음과 같은 전략을 또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나와 있는 세 벡터를 열 벡터로 바꿔서 행렬을 구성합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은 행렬을 구성해서 이를 A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명명을 하면요. 어, 그 A의 행렬식이 0이 되면 A가 그 이 세 벡터가 1차 정속이 됩니다. 이제 부록에도 함께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2번 전략을 채택을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뒤로 조금 옮겨놓고 네, 그러면 이제 해설을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행렬을 새로 구성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행렬식이 0임을 보이면 되는데요. 이제 뭐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되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네, 조금 천천히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을 기준으로 조금 계산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이 방향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곱해 줄 건데 그러면 1 곱하기 k 곱하기 k가 되니까 이제 k제곱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네,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그 대각선의 아래에 있는 두 개와 대각선 맨 위에 있는 이 한 개를 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마이너스 1과 1, 2를 이렇게 세 개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계산을 진행을 한 거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 왼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마이너스 0 곱하기 k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둘과 이 하나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는 둘과 여기 있는 하나를 곱해줘서 네,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로 향하는 것들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것들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 이게 조금 되게 직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조금 했지만 이제 실제로 다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행렬식의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것들을 다 곱한 것에서 왼쪽으로 아래로 향하는 것들을 다 곱한 것을 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를 씌우고 빼서 계산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가 되는데요.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네, 그래서 는 0을 저희가 푸는 건데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번 영상 마무리하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촉 평면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냥 식 하나를 외워놓고 그것을 적용해서 계속 구하면 좋은데요. 접촉 평면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곡선 x의 그 임의점 t0에서의 접촉 평면을 구하고 싶다고 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방향 벡터가 되겠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법선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임의점을 나타내는 x에다가 그 평면이 지나는 점 c를 빼주게 되면 저희가 접촉 평면과 같은 접촉 평면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법선 벡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얘가 임의의 점, 그러니까 이제 x, y, z 그리고 c가 지나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그럼 구해야 될 게 먼저 점 1, 0,1에서 t가 과연 얼마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사인 ht가 1이 되고 사인 ht가 0이 되고 2의 t가 1이 되는 t를 찾으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2의 t승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을 텐데 그 여기를 지나는 이때 t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t가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를 구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x 프라임 0 곱하기 x 더블 프라임 0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먼저 xt를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x 프라임 t는 코사인 ht를 미분하면 사인 ht고요. 사인 ht를 미분하면 코사인 ht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의 t를 미분하면 2의 t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 t도 같이 구해줄 건데 사인 ht를 미분하게 되면 다시 코사인 ht가 됩니다. 코사인 ht를 미분하면 다시 사인 ht가 되고요. 2의 t는 또 미분하면 2의 t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0을 그대로 대입을 해줄 건데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1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더블 프라임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1, 0,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 이 식에다가 이 두 개를 대입을 한 다음에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제 잠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주면 x 프라임 제로와 x 더블 프라임 제로가 각각 0,1,1인 것과 그 다음에 1,0,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x 프라임 제로 크로스 x 더블 프라임 제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0,1,1과 1,0,1을 외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서 외적을 진행을 하는 방법인데 어, 맨 윗줄에다가 단위 벡터인 ijk를 써줍니다. 이제 표준 단위 벡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다가 첫 번째로 오는 벡터, 그러니까 0,1,1을 써주고 세 번째 줄에 1,0,1을 써줍니다. 네, 그럼 이 행렬식의 계산을 수행을 하면 외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외적을 계산하는 편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적어봤고요. 그럼 이제 아까 1번 문제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부터 계산을 진행을 해보면 i 곱하기 1 곱하기 1에다가 0, 0 곱하기 0 곱하기 k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j 곱하기 1 곱하기 1을 더해줍니다. j 곱하기 1 곱하기 1을 더해준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이제 그것도 고려를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 대각선도 같이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k와 그 다음에 j 곱하기 0 곱하기 1 그리고 1 곱하기 0 곱하기 i를 더해줍니다. 네, 그럼 계산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요. i 플러스 j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단위 벡터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1, 1,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의 식을 거의 다 찾았네요. 이제 저희는 그러면 1, 1, 마이너스 1 내적 x 마이너스 c는 0을 이제 풀면 저희가 원하는 평면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x에다가 x, y, z를 대입을 하고 c가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1, 0, 1을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빼기 1, y, z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x 빼기 1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 평면의 식이 됩니다. 이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여야 될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을 보이는 것, 그리고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 또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식에 대한 계산, 이렇게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A부터 해결을 조금 해보자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임을 보여야 하는 것인데, 정삼각형을 보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정삼각형임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정삼각형의 정의 자체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대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세 길이가 같음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세 점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 벡터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OA, OB, OC 벡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점 A, B, C를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 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A, B가 벡터 A, B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B, C는 벡터 B, C의 크기이기 때문에 C-A로 A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CA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오타가 있었네요. 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을 조금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요. 어,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2 b 내적 a 플러스 a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사하게 전개를 쭉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내적 c 플러스 c 제곱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a 벡터랑 b 벡터는 이미 벡터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a 벡터가 0,1,1이고 b 벡터가 1,0,1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 b의 크기도 2고 절대값 a 제곱의 크기도 2입니다. 이제 넣어서 계산을 조금 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a 내적 b만 알면 되는 건데요. a 내적 b도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b의 제곱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 괄호 2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도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크기도 2고 이제 괄호 1에서 C의 크기도 2고 괄호 2에서 A와 C를 내적한 것도 1, B와 C를 내적한 것도 1이기 때문에 각각 대입을 다 해주면 이제 B와 C도 BC와 CA도 똑같이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술을 잘 해주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A번 마무리하고 네, 넓이를 구해야 되네요.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의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높이는 2분의 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6 해서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네, 그럼 A번 이제 마무리하고 B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B번 문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점 O에서 세점 ABC를 지나는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요. 세점 ABC를 지나는 평면 자체의 식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것이 조금 빨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풀이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세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C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C의 크기랑 뭐 이제 여러 조건들은 같이 알고 있는데 C의 좌표를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좌표를 정확하게 확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AB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괄호 1번 조건에서 그 C의 크기가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단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루트 2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C는 2가 됩니다. 또 이제 A 벡터 내적 A 벡터 내적 C 벡터와 B 벡터 내적 C 벡터가 모두 1입니다. 그래서 이제 A 벡터가 0,1,1이고 B 벡터가 1,0,1이기 때문에 그 A 벡터 내적 C 벡터는 B 플러스 C가 되고 B 벡터 내적 C 벡터는 A 플러스 C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모두 1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A가 B와 같고 C가 A-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요.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A의 제곱이 2가 나옵니다. 쭉 전개를 해주게 되면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기서 이제 A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행렬식을 직접 계산을 해봐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벡터 A, B, C로 구성된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른쪽 아래 대각선부터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 더하기 이쪽과 이쪽을 곱해줍니다.
더하기 이쪽과 이쪽을 곱해주게 되면 그 오른쪽 아래 계산이 끝났고요. 이제 왼쪽 아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여기랑 여기를 곱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를 곱해주게 됩니다. 쭉 전개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이 케이스는 틀린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가 1일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네, 이렇게 되고요. 왼쪽 아래 또 계산을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이 포함이 되고 이렇게 봐도 0이 포함이 되고 이렇게 봐도 0이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가 나와서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가 1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c가 C벡터가 1,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C벡터를 구했으니까 저희가 평면의 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면의 식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법선 벡터를 구해줘야 합니다. 법선 벡터는 일반적으로 그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를 이렇게 외적을 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a-c 벡터와 b-c 벡터를 한번 외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c 벡터는 마이너스 1, 0, 1이 되고 그 다음에 b-c 벡터는 0,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외적을 해줄 건데 이는 다음과 같이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요. 먼저 오른쪽 아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0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0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만 0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K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쪽으로 해보면 이쪽에도 0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이쪽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J가 남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I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주게 되면 I 플러스 J 플러스 K가 법선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1, 1, 1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면의 식을 구할 때는 이런 식을 이제 풀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 1, 1과 x, y, z에서 c를 뺀 것 이제 뭐 저 평면 위에 점 아무거나 넣으면 되니까 저는 a를 넣어보겠습니다. 0, 1, 1을 넣어주면요. 내적 x, y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가 됩니다. 평면의 식을 저희가 구해줬고요. 그럼 이제 잠시 정리를 조금 해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면의 식을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로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일반적으로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것도 사실 뭐 존재하고 뭐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저희가 따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평면에다가 원점에서부터 평면까지의 정사형을 구해서 이 수선의 반을 구한 다음에 이 길이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식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연습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음과 같은 걸 빼주면 되죠. 이제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벡터를 구하면 되는데 저는 A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을 곱해준 게 수선의 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까 법선 벡터가 1,1,1이었죠. 그래서 이제 크기를 구하게 되면 그 얘는 n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얘는 1,1,1과 a를 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이 오고 여기가 HN이기 때문에 HN-5의 길이를 그러니까 크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기를 구하게 되면 루트 3분의 2가 나오고요. 이를 정리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부터까지 거리를 구해봤고요. 바로 C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계산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구했듯이 그리고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A가 0,1,1이 되고 B는 1,0,1,1 C는 1,1,0이 됩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쭉 해주면 되는데 먼저 앞에 외적 계산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외적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계산을 쭉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다시 오른쪽 아래부터 계산을 해보면 i 플러스 여기랑 여기 곱해서 0이 되고요. 여기랑 여기도 곱해서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i만 잠시 실수가 있었네요.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0이 되고 여기랑 여기는 곱해서 남기 때문에 제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가는 걸 빼줘야겠죠. 왼쪽 아래는 이렇게 k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모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a 플러스 4b 플러스 5c는 0,3,3 더하기 4,0,4 더하기 5,5,0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 9,8,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내적을 해주는 건데요. 내적을 해주게 되면 9 플러스 8 마이너스 7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2b가 앞에 있기 때문에 2를 전체적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그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 결국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마무리해서 이제 C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마무리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제 아래에 주어진 선형사상에 대해 행렬을 각각 구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선형사상은 행렬에 1대1로 대응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렬 A를 과연 어떻게 구할지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조금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선형사상인데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가는, 즉 성분이 3개인 공간에서 2개인 공간으로 가는 이제 그 계산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선형사상의 성질이 무엇인지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제 A는 상수가 되겠고요. X랑 Y가 이제 어떤 벡터 또는 뭐 이제 벡터라고 했을 때 이제 선형사상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되고요. 이런 성질을 저희가 선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질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모두 선형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조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단위 벡터, 그러니까 표준 단위 벡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구해줄 건데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로 다시 행렬 하나, 그러니까 즉 단위 행렬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에 대응하는 행렬을 조금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표준 단위 벡터를 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단위 벡터를 쭉 구해볼 건데요. 먼저 L 1, 0, 0은 나와 있습니다. 3,0으로 나와 있고 L 0, 1, 0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L
1,0에서 1,0,0,0을 빼준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조합해서 좀 계산을 할 건데 이거는 L 1,0에서 L 1,0,0을 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3,4에서 3,0을 빼준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 0,4가 됩니다. L 0,0,1도 구할 수 있는데요. 0,0,1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1,1,1에서 L 0, 1,0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L 1,1,1에서 L 1,1,0을 빼주면 되는데 이는 2,6에서 3,4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형사상의 행렬을 저희가 A라고 명명을 하면 A에다가 다음과 같은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이것이 그대로 3, 0, 0, 4, 마이너스 1,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항등 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AI이고 곧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렬을 바로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번 마무리하고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이어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위 벡터의 선형사상의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걸 단위 행렬로 또 만들어서 A를 구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선형사상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x라는 벡터를 x에다가 t, 0, 0 벡터를 내적한 벡터로 보내는 3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선형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가 1,0,0과 0,1,0 그다음에 0,0,1의 결과를 모두 알면 이제 저희가 행렬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을 그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형사상의 결과는 결국 이제 1,0,0,0에다가 t, 0,0을 내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선형사상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선형사상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행렬식을 풀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계산은 먼저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해도 0이고요. 이렇게 곱해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아래 부분은 0이 되고요. 반대쪽으로 왼쪽 아래 부분도 보면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이 나와서 그냥 이 값은 그냥 0, 0행렬, 그러니까 이제 즉 0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벡터가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로 계산을 먼저 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0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도 0, 이렇게 곱해도 0이 되기 때문에 여긴 0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로 계산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k 곱하기 1 곱하기 t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kt 이기 때문에 0, 0,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산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갈 때는 이렇게 0 되고 jt만 남네요. jt만 남게 되고 왼쪽 아래를 보면 이렇게 곱해서 0 되고 이렇게 곱해서 0 되고 이렇게 곱해서 0 되기 때문에 jt만 남습니다. 그래서 0, t, 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을 해주면 a에다가 1, 1, 0, 0, 0, 1, 0, 0, 0, 1 즉 항등행렬을 곱한 것이 이게 이 세 가지 결과를 조합한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0, 0, 0, 0, 0, 0 마이너스 t, 0, t, 0이 우리가 원하는 항등행렬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까지 잘 구해봤고요. 그럼 이 정도만 서술을 잘 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B번 풀이 마무리하고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원 공간 위의 점, 이제 PT,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 PT에서 구면의 중심을 향하여 빛을 쏘았을 때 구면에 맺히는 상 중 가까운 점을 XT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XT의 다음과 같은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XT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T가 어떤 T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날 텐데 그 식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면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어떤 점 위에서 중심까지 이제 빛을 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상이 하나 맺히게 되고요. 이쪽에 상이 하나 맺히게 되는데 저희는 가까운 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XT라고 정의를 해놓고 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중심에서부터 PT의 방향으로 이제 길이가 일자리인 단위 벡터만큼 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중심인 0,0,1에서 단위 방향 벡터만큼 가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향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그냥 PT에서 중심을 빼주게 되면 바로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t, t제곱, 0에서 0,0,1을 빼게 되면 t, t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위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를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단위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를 이 값으로 나눠주면 저희가 이게 단위 방향 벡터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0,0,1을 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XT의 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이 과연 XT에 얼마를 집어넣어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1이 1분의 t가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뭐 쭉 해보게 되면 딱 봐도 t가 1일 때 이제 루트 3분의 1이 되겠구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를 다 y성분, z성분에 넣어보게 돼도 t가 1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x'1인데요. x'1을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요. 먼저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을 조금 해주는 중인데요. 먼저 살짝 루트 x분의 1을 미분한다는 느낌으로 루트 x분의 1을 미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x 루트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준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속미분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x 앞에 걸 미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x 프라임 t에다가 1을 넣게 되면 계산을 조금 해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이 앞에 값은 그러면 1, 1,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에다가 넣어보게 되면요. 루트 3분의 1, 1, 2,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쭉 진행을 해주게 되면 0,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사실 x 프라임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면 루트 3분의 1, 0, 1,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이제 0,1,1의 방향으로 접선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일단 x는 0이기 때문에 그냥
그 원래 점의 성분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아까 원래 점의 성분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x는 루트 3분의 1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 그다음에 이 성분을 넣어주게 되면 z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분의 1과 같다라는 이제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루트 3분의 1, y는 z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는 뭐 다음과 같은 꼴도 가능한데요. 이제 x1에서 매개 변수를 조금 동원을 해서 x 프라임 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게 되면 이제 0, s, s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5번이었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좌표를 표현된 곡선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범위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A에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극좌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극좌표로 표현된 식에서는 미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극좌표를 직교좌표기로 바꿔서 이제 뭐 rt, 스타 t를 xt, yt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 미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를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xt가 rt 코사인 세타 t가 되고요. yt가 rt 코사인 사인 세타 t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t0에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t가 이제 스몰 xt, 스몰 yt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x 프라임 t는 x 프라임 스몰 x 프라임 t, 스몰 y 프라임 t가 되게 되고요. x 더블 프라임 t는 스몰 x 더블 프라임 t, 스몰 y 더블 프라임 t가 됩니다. 그럼 이제 미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x 프라임 t, 스몰 x 프라임 t부터 구해볼게요. 스몰 x 프라임 t는 r 프라임 t 코사인 세타 t 더하기 rt 마이너스 사인 세타 t에다가 속미분까지 해줘야 돼서 세타 프라임 t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y 프라임 t는 r 프라임 t 사인 세타 t 더하기 rt 코사인 세타 t 곱하기 세타 프라임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 t는 r 더블 프라임 t 코사인 세타 t 플러스 r 프라임 t 마이너스 사인 세타 t 곱하기 세타 프라임 t가 되고요. 뒤에 것도 같이 미분을 해주면 r 프라임 t 마이너스 사인 세타 t 곱하기 세타 t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뒤에 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rt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t 이건 또 곱미분을 다시 해줘야 돼서 괄호를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세타 더블 프라임 세타 t 이의 제곱이 되겠네요.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사인 t 세타 t 세타 더블 프라임 t가 됐네요.
조금 식이 더럽고 좀 긴데 그래도 일단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 더블 프라임 t는요, r 더블 프라임 t 사인 세타 t 더하기 r 프라임 t 코사인 세타 t 세타 프라임 t가 됩니다. 뒤에 것도 같이 미분을 해주면 어, 뒤에 거는 r 프라임 t 코사인 세타 t 에다가 세타 프라임 t를 곱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r t에다가 또 곱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괄호를 다시 한번 치고 마이너스 사인 t 세타 t 곱하기 세타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다시 플러스 코사인 t 세타 t네요. 플러스 곱하기 세타 더블 프라임 t가 됩니다. 좀 식이 많이 긴데요. 이제 여기다가 t는 0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0을 넣어보게 되면요, 이제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 게 r 프라임 t가 마이너스 사인 t고 r 더블 프라임 t가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세타 프라임 t는 코사인 t가 되고요. 세타 더블 프라임 t가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이제 이 점을 알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 프라임 t에다가 0을 넣게 되면요, 사인 t니까 그대로 0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성분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성분을 보시면 rt는 코사인 t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 사인 세타 t는 세타 t가 사인 t이기 때문에 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인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 프라임 t는 0이 됩니다. y 프라임 t를 보면 r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사인 t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0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r 프라임 t가 나오는 항은 다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항만 보면 되는데요, rt는 코사인 t니까 1이 되고, 코사인 세타 t인데 세타 제로는 0이기 때문에 또 1이 나오게 됩니다. 세타 프라임 t는 코사인 t인데 또 0을 넣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 t를 보면요, r 더블 프라임 t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되는데요, r 더블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코사인 세타 t는 그 제로를 넣었기 때문에 또 코사인 제로가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r 프라임 t가 들어간 항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항만 봐주면 되는데요, 뒤에 항을 봐주게 되면 rt는 코사인 제로기 때문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 t가 또 코사인 t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0을 넣어도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돼서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를 같이 보면요, 이제 사인 세타 t는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날아가겠네요 또. 그럼 이제 이 값이 이 항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항의 값이 또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x 더블 프라임 t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더블 프라임 t도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항은 다 날아가게 되고요. 이 항만 좀 정리를 잘 해주면 되는데, r 더블 프라임 t는 역시나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 제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0이 됩니다. 이 항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되고, 이 항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세타 더블 프라임 t의 지금 세타 더블 프라임 t가 마이너스 사인 t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도 날아가서 결국 y 더블 프라임 t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계산이 길었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속도 벡터, 그러니까 x 프라임 제로를 직교좌표기로 나타내면 0,1이 되고, x 더블 프라임 제로를 직교좌표기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좌표기로 조금 변환을 해주면요, 0,1은 지금 이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해 있고 또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은요,
이제 다음과 같은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파이만큼 훼손해 있고 또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극자 표계로 잘 표현을 해봤고요. 이제 A번 마무리하고 B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 문제 해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곡선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S라고 이름을 붙이면 2분의 1 R제곱 D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세타를 적분 변수로 놓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요. 대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R제곱은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그 다음에 D세타는 D세타 T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계산을 진행을 해보면요. D세타 T분의 D세타 T DT가 저희가 사인 T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D세타 T가 DT 코사인 T D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게 되면 2분의 1 그리고 범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세제곱 T DT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는 조금 다음과 같이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코사인 t가 우함수잖아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성질에 만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적분을 변형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조금 변형을 다시 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코사인 t dt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인 t를 u로 이제 치환을 하면요. 코사인 t dt가 du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du로 바꿀 수 있고 이걸 다음과 같은 적분으로 바꿀 수 있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u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3분의 2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의 넓이는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까지 잘 진행을 해줬고요. 이제 6번 문제 마무리하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해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곡선을 매개화한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먼저 식 자체를 x랑 t에 대한 식으로 모두 표현을 한 다음에 x는 ft꼴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y는 gt를 얻는 방향으로 이제 매개화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y는 x 플러스 t를 이 곡선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건데요. 그러면 x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xt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2x는 2의 t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개를 쭉 해주고 정리를 해보면요. 2x 2tx 마이너스 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가 2의 t승이 됩니다. 그럼 이제 x로 묶어서 t 마이너스 1로 놓고 t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x가 2t 마이너스 1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y는 x 플러스 t이기 때문에 또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 2의 t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2t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마쳤고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x'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t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과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dx, dy, dt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x, dt는 이 식을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곱이 되고요. 앞에 거를 미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을 해준 다음에 앞에 걸 그대로 써주면 이제
분수의 미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y도 똑같은 방향으로 계산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t는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t는 1을 한번 각각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먼저 해주면요. 대입을 해주게 되면 3이 되고요. 앞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dy dt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된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1-2가 되게 되고요. 이것은 2-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x1 플러스 sx 프라임 1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x1은 이제 다음 또 여기다가 각각 1을 대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2-2가 나오고 2-1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s 1-2, 2-2를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접선의 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 마무리했으므로 7번 문제 마무리하고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한 곡선 X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 두 가지 벡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정의된 두 가지 벡터가 나와 있는데, 이 벡터들이 t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면 원점에 대한 가근동량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이라고 증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근동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교과서에서 가근동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그럼 가근동량의 크기는, 자,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가근동량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이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여야 될 것은 미분을 했을 때 이게 0이다를 보여주면 일정함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절대값이 들어간 그 곡선 관련 식을 어떻게 미분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교과서에 연습 문제가 따로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그 교과서에서 풀이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미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가능한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증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저희가 다음과 같은 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과 같은 함수의 미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성함수의 미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x제곱에다가 이 미분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미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xt에다가 속미분을 해준 것, 그러니까 절대값 x를 또 미분을 해준 것을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그 절대값 x의 제곱, 절대값 xt의 제곱을 xt를 두 번 내적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럼 이제 곱미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해주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고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쭉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주면요. d 절대값 xt dt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한번 미분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그 결과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곱하기 x 프라임 t를 위에 써주고 절대값을 밑에 붙여줍니다. 밑에 붙여주고요. 이제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곱미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길게 써지는 걸 조금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것부터 미분을 해주면 같은 벡터를 내적한 것이기 때문에 0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을 해주면 xt x 곱하기 크로스 x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이런 내용을 얻었잖아요. 모든 t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다 라는 말은 내적했을 때 0이 된다와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것을 내적한 것이 이제 그대로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조금 이용을 해보면 이 값이 0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과 이것을 같이 내적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 전체 식이. 근데 보시면 모양이 서로 같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식이 0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원 동량의 크기가 일정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희가 연습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많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시험 대비에 결국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마무리하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문제는 곡선 XT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XT의 중심을 구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A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길이를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적분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범위 내에 있는 0부터 2파이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되냐? 바로 그 속력을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속력이 흔히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절대값 x 프라임 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미분을 해주게 되면 2 루트 2 코사인 2t, 2 루트 2 사인 2t,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요. 크기 제곱을 각각 더해가지고 길이를 구해보면 8 코사인 제곱 2t 더하기 8 사인 제곱 2t 더하기 1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루트 9가 돼서 3이 됩니다. 이 둘이 더하면 8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력이 3으로 일정한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적분은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곡선 XT의 길이 L은 즉 6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B번으로 넘어가서요. 곡선 XT의 중심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XT의 중심을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심의 X좌표를 바 X, 중심의 Y좌표를 바 Y, 중심의 Z좌표를 바 Z라고 했을 때 얘는 선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 선적분은 어떤 적분이냐? 그러니까 일단 길이로 먼저 나눠주고요. 이제 이거를 선적분을 같이 해주면 되는데 선적분은 그 곡선에 대해서 X좌표를 선적분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에 대해서 선적분을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Z도 마찬가지로 Z좌표에 대해서 선적분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X좌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조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 2 사인 2t에다가 절대값, 그러니까 ds가 절대값 x 프라임 t dt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리고 적분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근데 사인이 2파이를 주기로 하는 함수고 0부터 2까지 2파이까지 사인 t를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당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잠깐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봐도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얘는 사인 2t이기 때문에 주기를 두 바퀴 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분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y도 다음과 같은 적분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코사인이네요. 코사인도 이제 주기가 이제 코사인 2t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기가 파이가 돼서 적분을 하면 0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z만 잘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L분의
1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 z는 t이기 때문에 x 프라임 t dt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쭉 해주게 되면 x 프라임 t가 3이기 때문에 3t dt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6파이를 그 l이 6파이 분의 1이 l이 6파이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고 역시나 계산을 위해서 넣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파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곡선의 중심이 x좌표는 0, y좌표는 0, z좌표는 파이가 돼서 0, 0, 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번 풀이 마치고요. 10번, 마지막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위의 곡선 XT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제 양수 알파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알파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파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각 POQ가 6분의 파이가 되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을 저희가 알파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각 POQ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O가 여기 있고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각을 저희가 각 POQ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쓰기 편하게 세타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그러면 OP 벡터와 OQ 벡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세타를 한번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적의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OP 벡터가 결국 P와 Q를 내적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각각 P와 Q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P와 Q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요. X0일 때는 3,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P가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X 알파는 넣어주면 3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 결국 9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분모는 결국 P의 크기는 3이고 Q의 크기는 루트 9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요. 9 코사인 알파 3 루트 8 사인 8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코사인 세타가 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POQ가 즉 이제 코스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값을 알파 되게 하는 알파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3 코사인 알파 루트 8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되고요. 그 양변을 각각 정리를 해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36 코사인 제곱 알파가 24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3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주게 되면 코사인 제곱 알파가 4분의 1이 나오네요. 코사인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요. 코사인 그래프를 잠시 그려보게 되면 2분의 파이보다 범위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값만 범위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바로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가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선적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선적분 적분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xt를 f를 이제 선적분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xy 다음에 절대값 x 프라임 t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x가 3 코사인 세타고 y가 3 코사인 t고 y가 사인 t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또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절대값 x 프라임 t는 이제 잠깐 xt를 미분을 해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 프라임 t는 일단 먼저 xt를 미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3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값 x 프라임 t는 루트 8 사인 제곱 t 플러스 1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8 사인 제곱 t 플러스 1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계산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그래도 한번 조금 발휘를 해서 한번 치환을 계속하면서 조금 계산을 줄여보고자 하는데요. 사인
t를 u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t dt가 du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du로 바꿔줄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u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 범위가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3u 8u 제곱 플러스 1 du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또 한번 치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u 플러스 제곱 플러스 1을 v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넣어주게 되면 7부터 1까지가 범위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적분은 1부터 7까지 루트 v 그리고 이것을 미분을 하면 16u du가 dv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u du가 16분의 dv가 됩니다. 넣어주게 되면 16분의 3 dv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적분을 해주게 되면요 16분의 3 곱하기 3분의 2 v 루트 v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과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8분의 7 루트 7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값까지 잘 구해줬고요. 여기까지 해서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꼭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